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듀윌 토픽 1 저자 민태윤입니다. 지난해 여러분들이 에듀윌 토픽 1 많이 사랑해 주셔서 또 그 많은 그 도움이 됐다고 저에게도 격려 메시지도 주시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올해 2018학년도 내년을 위한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아주 더 지난해보다 더 알차고 더 체계적이고 더 정교하게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책으로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에듀윌 토픽 1에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출판사와는 차별화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험서로 제공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정말 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더 개편을 했습니다. 여튼 새롭게 개정된 2018학년 시험 대비 에듀윌 토픽 1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마 선택이 그러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보고 나시면은 인정하실 겁니다. 예, 더 알차게 보완한 2018 대비 에듀윌 토픽 1 여러분 개정 심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그 지난 1부에서 이 개정 심판 에듀윌 이 부분을 개괄적인 그 강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혹시 그 부분을 못 보신 부분이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먼저 보시고 오늘 이 두 번째 드리는 이 강의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유기적으로 이 에듀윌 토픽 1 개정 심판을 더 잘 이해하리라고 믿고 또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영감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듣기, 읽기 베이직 이론과 적용입니다. 예, 우선 이론과 적용이라는 것, 또 베이직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실전에 가서 듣기, 읽기 문제를 접하셨을 때 정답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이론 부분 또 그것을 통한 적용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 개정심판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주목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강조점 포인트를 잘 메모하셨다가 실전 이 책을 활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책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에듀윌 토픽이 태극마크가 들어가 있는 그 책을 보셨을 텐데 올해는 눈에 확 띄게 형광판으로 바꿨습니다. 밤에도 이게 아마 불 끄고도 보실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좀 더 파워풀해진 에듀윌 토픽 1 개정 심판으로 여러분들의 그 합격을 보장한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듣기 베이직 부분은 우선 1번부터 30번 문항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특히 토픽 1에서는 기초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성을 요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공부를 하시면 정말 고급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더불어 답을 찾아 나가는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을 그 기본기를 잘 닦으셔야 고급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들이셔도 됩니다. 더 많이 써서 좀 더 정확한 지식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걸 활용해서 고급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중간 징검다리 부분으로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듣기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영어 시험이나 중국어 HSK 시험도 보아봤지만은 듣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시험 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어 듣기 그 능력 부분을 향상시키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풀어드릴까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를 여기 개정심판에 아주 잘 담았습니다. 예, 첫 번째 듣기 과정에서는 사실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그 대화에서 하는 그 듣기가 아닌
답을 찾는 그 연습이기 때문에 실생활의 일상 회화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듣기 전략이 없으면은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답 찾기 과정이 곧 듣기의 과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듣기 문제는 듣기가 나오기 전에 시험지를 딱 여러분에게 주죠. 그러면은 빨리 봅니다. 문제를 먼저 딱 보시고, 아, 이거 장소에 관한 문제구나. 아, 아니야. 이건 어떤 목적지야. 아니면 이건 뭐 취미에 관한 거야. 문제에서 이미 딱 인식을 먼저 하시고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문제를 먼저 인식을 하시고, 두 번째는 소리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선 소리가 들리면 귀로 귀담아 들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초강력 집중력이 필요한데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순간의 흐름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소리를 먼저 듣고 앞부분에서 문제를 먼저 얼핏 봤기 때문에 그 소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와 재빨리 매칭을 해서 이제 의미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의미를 구성하는데 이제 소리가 단순히 들린 거를 문제와 연관지어서 이게 무슨 의미지? 또는 이게 시간인지 장소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의식인지 아니면 그 생일 파티인지 뭐 이런 등등의 상황을 소리 인지를 통해서 의미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답을 고르는데 선택지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럼 선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서 어떤 장소를 묻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에는 선택지 1, 2, 3, 4 중에서 장소가 드러나는 대개문 명사가 뭔지 이 부분을 재빨리 캐치하셔가지고 밑줄을 긋습니다. 만일에 하나가 달랑 나오면 바로 찾으면 되죠. 그런데 장소가 2개가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 들은 내용을 갖다가 맞춰봐야 됩니다. 어쨌든 듣기 과정은 정답 찾기 과정이라는 점에서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각 부분들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고 인식을 한 다음에 소리를 들은 다음에 의미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정답을 찾는다. 이것이 이제 듣기의 한 과정이고요. 그 듣기 능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듣기 능력 향상 전략은 내용과 문법 측면에서 2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2가지로 나눴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내용 이해라고 해가지고 문법 지식이 없으면 잘 안 들려요. 아마 외국어를 공부하는, 제가 영어를 공부하거나 중국어나 프랑스어, 독일어를 공부할 때도 사실은 문법 지식이 없으면은 들리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법이 듣기와는 별개구나 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문법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 부분을 제가 토픽 1에서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문법 측면을 먼저 보시면요. 문장 유형에 담긴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장 유형이라는 것은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또는 감탄문인지 아니면은 부정문인지 그런 문장의 감탄문인지 그런 문장의 유형에 따라서 정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장 유형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 성분이 뭔지 아시죠? 주어, 문장 성분이라는 뜻은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말하는데요.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서술어도 있고 보어도 있고 부사어도 있고 관형어도 있고 독립어도 있잖아요. 그럼 문장 성분에 담긴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주어에는 주어의 정보, 그게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친구인지 동생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과일인지 등등. 그 다음에 부사어에는 부사어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문장 성분으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 문장 성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유형이라는 문법 정보, 또 문장 성분이라는 문법 정보에 관한 인식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우선 이제 들은 내용을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스키마를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나 조심하실 부분은 너무 한꺼번에 많은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 떠올라 버리면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배경 지식 정도만 재빨리 활용을 해서 의미를 한번 내가 찾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적 정보, 이 팩트를 찾아내는 그 연습을 하시고, 더불어 표면 정보 속에 숨어 있는 이면 정보를 찾아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 찾는 문제만 낸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항상 출제할 때에는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문제가 더불어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추론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표면 사실적으로 주어진 표면 정보를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뭘까를 추론하면서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듣기도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한계가 오고 또 어느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급 단계로 나아가는데도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 측면과 문법 이해 측면에서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을 여러분이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정답 찾기 비법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그 개정심판에서는 정답 찾기 이 부분을 더 좀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을 가지고 공부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들었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또 소통을 해서 조사도 해보고 해서 이 비법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듣기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방송 나오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앞부분에서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방송 나오기 전 물음 내용을 먼저 봅니다. 뭘 물어보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물어보는 건지, 장소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대상을 물어보는 건지 라는 부분들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를 먼저 재빨리 봅니다. 여러분이 아마 시험지를 받으시고 방송이 나오기 전에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주의사항 나오죠. 그 여분 시간에 재빨리 아주 센스 있게 여러분이 얼핏 보시라는 뜻입니다. 방송 나오기 전에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음 내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신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그 순간적으로 내용이 뭘까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제를 또 추측해 본다든가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송 나오기 전에는 그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먼저 한번 보시고 이제 듣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이 나오죠. 안내 방송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나가게 되죠. 그랬을 때는 펜을 재빨리 드시고 문제 옆에다가 메모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발화 상황을 메모한다는 것. 여기서 발화 상황이라는 것은 뭐 밥을 먹는 중인지 아니면은 영화를 보러 가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인지 아니면 선생님과 어떤 그 대화를 나누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물음에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화 상황은 물음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은 매칭시키기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귀로 들으면 정보가 잊혀지니까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것도 메모하실 요령이 있어요.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키워드를 딱 메모를 하세요. 아마 들린 내용 중에서는 김밥, 떡볶이, 갈비탕, 비빔밥 이런 키워드들이 딱 나오면 만일에 물어보는 문제가 음식에 관한 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어휘들을 재빨리 메모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답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 문장에 메모한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이 듣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뒤로 가면 좀 길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장형의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듣고 나서 이게 중심 내용이 이거네. 음식에 관한 물음이니까 음식에 관한 게 이게 음식 맛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음식 만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음식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인지 이 부분을 재빨리 판단하셔가지고 중심 문장을 하나
이렇게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그 재빨리 메모를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문제 선택지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1, 2, 3, 4 중에서 답이 어떤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뭘 보고 찾느냐? 방송 나오기 전에 했던 것이 방송 나온 후에 메모한 그 부분을 가지고 답을 찾으러 덤벼들면 그 오류 없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평범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이 실전에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그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거나 이러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래서 멘붕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내용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단단히 전략을 마음속으로 갖고 방송 나오기 전과 방송 나온 후에 이 부분을 잘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답을 찾아가면은 실수 없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어쨌든 정답 찾기 비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듣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첫 단추 놓쳐버리면은 3,000%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력 순간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듣기 베이직 1번부터 30번 문항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개괄적으로 드렸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듣기의 과정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듣기 능력 평소에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냥 무조건 듣고 풀고 문제 답을 찾고 이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내용이면 내용, 문법이면 문법 파트로 나누셔가지고 두 개를 잘 구별했다가 통합하는 식으로 연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듣기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 나오기 전과 방송 나온 후 이 부분을 순간적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메모하면서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듣기 부분에 관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읽기에 관한 부분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읽기 베이직 31번부터 70번 문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사람마다 좀 특성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듣기를 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읽기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70문제 딱 중에서 읽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듣기가 안 돼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HSK 고급 시험을 최근에 봤는데요. 지금도 저는 듣기가 더 어려워요. 듣기가. 왜냐하면 읽기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연습할 때 몇몇 어떤 스킬 아니면 배경 지식, 이론적인 지식, 또 어휘 이런 거 연습하면 되거든요. 근데 듣기는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문법 지식이 있고 또 어휘력이 많이 높아도 순간적인 거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듣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물론 초급 듣기는 나름대로 들립니다. 그런데 고급 부분에 가서는 초급 부분에 베이스가 없으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듣기도 점점 이제 난도가 높아져가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어는 토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험한 토플이나 토익이나 탭스나 HSK나 이런 것들은 점점 듣기 부분이 어휘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초급 단계를 하더라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베이직 부분에서 뭔가를 탄탄하게 해두지 않으면 특히 듣기 부분에서요. 그래서 저는 듣기만 잘 되면은 정말 점수 많이 나오거든요. 저의 경우는요. 어쨌든 듣기 부분이 약하신 분 나름대로 꾸준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피나는 치열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읽기가 좀 약하신 부분은 이 부분 지금 안내 드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31번부터 70번 문항에 해당되는 이 읽기 부분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는 읽기의 과정, 이것도 정답 찾기의 과정이다 라고 아까 듣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과정이라는 이 프로세스를 잘 따라가는 거. 그래서 그 단계별로 뭔가를 익혀나가고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시험에서 적용하는 거. 이런 능력들이 센스 있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단계까지 가시면 여러분들은 듣기나 읽기나 그냥 무난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어진 텍스트 문자를 읽습니다. 읽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 분명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외국어라는 녀석은 아무리 어휘를 많이 익힌다 하더라도 모르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 거 그냥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고 멘붕이 오면 안 되죠. 그냥 그건 X로 표시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읽기라는 녀석은 전체 내용이 그 흘러가는 대로 의미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 하나 모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전체 문제를 다 망치게 되니까 절대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휘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읽는다는 것은 그냥 한국의 발음 읽기 뭐 아버지면 아버지 이거 어머니라고 읽는 거야 라고 읽어야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어휘가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휘에서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앞에 딱 주어지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휘 부분에 문제와 연관이 있다면 밑줄을 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재빨리 구조화하면서 읽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휘 몰랐다고 문장 의미까지 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그 다음 단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문장이 모여서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나가면서 단락의 전체 내용을 이해한 내용을 옆에다 재빨리 메모를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개의 단락을 읽어 나가서 전체 글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단락별의 요지를 한번 문장으로 써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연습 단계니까요. 그래서 전체 글의 내용이 이거구나.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거네. 라는 거를 단락의 요지를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읽기의 그 베이직에서 읽기의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고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여러분들의 평소에 읽기 그 습관하고 똑같아요. 문자 읽은 다음에 어휘 읽어가면서 의미 찾고 그 다음에 문장 의미를 정리해보고 단락의 요지를 정리하고 전체 글을 이해해서 이 글이 소풍에 관한 거구나. 이 글이 공항에 가서 티켓 예매하는 거구나. 음식점에 가서 주문하는 내용이네. 이런 식으로 전체 내용을 재빨리 이해해 두시면 어휘 하나 모른다고 해서 이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로 겁내지 마시고 어휘를 100% 완벽하게 알아야 의미가 파악된다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읽기의 과정은 정답 찾기 과정이다 라는 부분을 문자와 읽기와 어휘, 읽기, 문장의 의미 이해하고 단락 이해하면서 전체 글을 이해하는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에듀윌 토픽 1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상세하게 제 책을 보시면 내용이 더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책을 참고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읽기 능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느냐, 업을 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능력 향상 전략과 유사하게 여기도 첫 번째 내용 이해와 문법 측면으로 나눠서 특히 읽기는 이제 굉장히 정교한 문법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듣기는 사실은 저는 듣기에서 말씀드린 대로는 문장과 문장 성분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문법적인 측면을 여러분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읽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더 나눠집니다. 예, 문법 측면을 먼저 보시면 문법 요소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문법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 조사. 여러분이 아마 한국어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조사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한국의 그 조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문맥 상황에 따라서 문장 성문에 따라서 조사가 막 수시로 변하면서 붙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조사라는 녀석은 그 도와주는 말이에요. 도와주는 말. 그래서 이 조사가 주어에 붙는지 목적어에 붙는지 서술에 붙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문법 앞부분에 그 조사가 갖는 의미를 재빨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미도 되게 많죠. 한국에서 어미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그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어미예요. 그래서 어미는
어느 말 뒤에 붙는지, 그래서 그 어미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이 부분을 재빨리 파악하셔서 의미 파악에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시어, 뭐 예를 들어 이, 그, 저라는 이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도 또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읽기 부분에서는 지시어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시에 뭘 지시하는지. 그 다음에 대형어라는 말은 대신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시어와 대형어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지시어는 뭘 가리키는 말을 쓰이고 대형어는 앞에 나온 말을 대신 쓰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쓰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앞에 나온 말을 김치면은 김치를 그것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대신 표현해주는 말을 대형어라고 합니다. 그 의미도 대형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어가 있습니다. 접속어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막 달라지기 때문에 앞부분의 문장을 그냥 이어서 가는 경우에는 그러므로나 따라서나 아니면 그래서라는 인과적 접속어가 나오고요. 앞에 문장의 의미와 뒤에 문장이 확 뒤집어지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그 접속어를 통해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법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읽기 그 자료를 보시면 재빨리 메모를 하시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시면 읽기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이해 측면에서는 사실은 읽기는 어휘가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그 외국어 공부하고 시험 준비할 때에도 어휘력이 없으면 많이 놓쳐요. 그래서 어휘력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우리 토픽1 책에 책 속의 책에 그 보면은 플러스북에 어휘가 있습니다. 그 어휘집 정도만 보시면 토픽1은 무난하고 아마 중급 고급까지도 커버가 되는 어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에듀윌 토픽1의 책 속의 책 플러스북을 꼭 암기를 해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어휘력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과 문단별로 읽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문장을 읽은 다음에 이 문장의 의미가 이거네. 오늘 오후에 비가 오겠다는 내용이네.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죠. 비와 관련된 문장이다 그러면 비와 관련된 정보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단락이 끝나죠. 한 단락이 끝나면은 그 단락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는 그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 이 표면 정보를 여러분들이 먼저 재빨리 메모를 해서 정리해 두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내용 추론 연습 이 부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정보가 확실하게 뽑아져야 파악이 되어야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추론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면 정보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추론 문제가 만약 나오게 될 경우에는 표면 정보 가지고 힌트 삼아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면 정보 파악이 우선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휘 가고, 문장 가고, 문단 가고 이러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정보 파악하는 연습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핵심 정보라는 것은 주어진 텍스트에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 주제와 관련된 어휘 이런 게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나 키 문장 이 부분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두시는 그 평소에 그 노력을 해주시면은 읽기 능력이 향상되리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다른 그 수험서와 다르게 저희 에듀윌 토픽1에서만 이것도 정교하게 나누어서 읽기 능력 향상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읽기 부분 이 부분 능력은 여러분의 독해력과 아주 상관적으로 상관되어 있는데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이 상식적인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평소 연습하실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앞부분의 지식도 여러분이 가지셨고
또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전략 향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내는 일만 남았죠. 앞부분에서 아무리 잘해놨다고 하더라도 끝마무리가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답 찾기 비법을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도 우선은 문제를 먼저 보십니다. 읽기에서 뭘 물어보는지 물어보는 내용을 먼저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인식을 한 다음에 문제 유형하고 물음 내용을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는 문제 유형이 어떤 거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제 유형 중에서 여러분이 실수로 틀리는 부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물어보는 물음이 부정형의 물음이 있고 긍정형의 물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거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앞부분에 그리고 지금 식당에서 뭘 하는 걸 찾으라는 거구나. 그 부분만 보시고 선택지에 바로 가서 그냥 성급하게 답을 찾아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은, 그른 것은 이렇게 긍정형의 문제 유형인지 부정형의 문제 유형인지를 정확하게 보신 다음에 답을 찾아야 실수 없이 아주 쉬운 문제를 틀리는 분들 보면은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물음의 내용을 파악하는 식으로 문제를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읽기는 듣기보다는 정보량이 되게 많아요. 선택지가 좀 깁니다. 짧은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읽기 문제에서의 선택지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우선 문자 주어하고 서술을 봅니다. 그러고 거기서 중심적인 키워드가 뭔지 거기도 밑줄을 쳐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와 이 선택지의 키워드들이 어떻게 매칭을 잘하고 그 다음에 내용과 매칭을 하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선택지 분석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은 키워드를 파악하는 겁니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제시문을 독해를 합니다. 물론 제시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물음을 보고 답을 찾아 나가는 방식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향에 따라서 먼저 문제를 보고 선택지 보고 제시문으로 가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제시문을 먼저 읽고 문제 보고 선택지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제시문을 먼저 읽고 문제로 가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제시문의 내용을 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음을 먼저 본 다음에 제시문을 대하면은 물음에 맞춰가지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구조화시켜서 읽다 보면은 다 정보를 놓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선택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시고 키워드까지만 파악을 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제시문으로 들어가서 제시문에서 키워드와 키 센텐스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선택지하고 맞춰보는 방법이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는 그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독해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는 어휘가 나왔다 그냥 X로 해놓으세요. X. 그리고 나머지 그냥 문장을 갑니다. 그리고 문장을 보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문단까지 읽어 나가요. 그런 다음에 문단의 정보를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핵심적인 정보가 뭔가를 옆에다가 재빨리 메모를 해두고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단으로 가서 전체 내용이 한 줄로 쫙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음과 제시문과 선택지를 비교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건데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성급하게 앞부분은 맞았는데 뒷부분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이 정보가. 그러니까 앞부분을 전반부라고 하고 뒷부분을 후반부라고 하는데 이 전반부 하나만 보고 이거 답이야. 그리고 딱 체크합니다. 시험 보고 나오니까 다시 문제를 보니까 뒷부분 보니까 앞부분만 맞고 이 뒷부분 틀렸네. 이런 그 오답을 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성급하게 답을
찾아가지 마시고 선택지에 밑줄을 그어서 문제에서 또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가 되는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물음과 제시문과 선택지를 비교 후에 정답을 선택을 하십니다. 하시고 나서 이제 확신이 서면은 답으로 결정한 다음에 마킹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읽기 베이직 부분에서 마지막 단계로 정답 찾기 비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전반적으로 읽기 부분을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면 우선 읽기는 31번부터 70번 문제까지 읽기 부분이다. 그리고 읽기 베이직 부분에서는 우선은 읽기 과정을 생각을 한다, 떠올린다. 읽기 과정은 결국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같다. 그렇다면 정답을 어떻게 하면 정답을 찾지? 이 부분을 고민하실 때 우선 읽어야 되겠구나. 문자를 읽는다. 그 다음에 어휘를 읽는다. 그 다음에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문단이나 단락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리고 전체 글을 이해를 한다. 이렇게 단계별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분과 부분을 통해서 전체로 나가는 방식과 전체를 아래로 내려가는 나눠가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어일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거를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밑에서부터 하위 요소들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로 묶어서 통합적인 결론을 내어보는 이런 방식. 이게 외국어 공부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전체를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내용 부분과 문법 부분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 이걸 나눠서 접근하겠다는 마음을 그런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게 읽기의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 전략, 능력 향상 전략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냥 통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 나누세요. 쪼개세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내용 이해 측면하고 문법 측면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평소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초급 단계 토픽 1 정도에서의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국어의 문법의 기본적인 거, 우리 책 속의 책, 이 플러스북에 다 저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독해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혼자 하신 공부가 이미 되신 분들은 그 내용이 중복되니까 좀 더 중복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게 나선형 그 공부 방식인데요. 나선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문을 공부했으면은 음절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음절 공부할 때 우문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음절 끝나면 단어로 갑니다. 그럼 단어 공부할 때 우문과 음절을 또 봅니다. 그리고 단어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으로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중첩해서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듯이 나가는 그 공부 방식이 이 외국어 공부에는 짱입니다. 그래서 항상 단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부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측면은 우리 한국어 공부하는데 제일 어려운 조사나 어미의 사용 그 의미를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시어나 대형어나 접속어 이런 부분들을 제가 플러스북에 다 문법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이 저희 에듀윌 토픽1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앞부분에 플러스북을 먼저 떼어보세요. 거기 가위로 잘 오리셔가지고 쫙 열어보면은 막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부분에 어휘, 한국어하고 영어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부분에서는 듣기와 읽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문법 지식이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눈에, 귀에 쏙쏙, 눈에 쏙쏙, 머리에 쏙쏙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저는 꼭 강추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이해 측면은 평소에 여러분이 어휘력을 늘리는 그 습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어휘력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휘력 없으면 듣기도 잘 안 되고요. 또 물론 읽기 쓰기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읽기 부분을 특히 정복하고 싶으시다면은 평소에 꾸준히 어휘를 그 학습해 두시는 거. 적어도 이
토픽 안에 있는 플러스북 안에 있는 것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막 단어장이 시중에 나가 보시면요. 그 단어장 막 나와 있어요. 그거 언제 다 외웁니까? 그거 다 외운다고 또 시험에 또 100% 어휘력 암기할 수 있는 다 암기할 수 있는 물은 없지만은 그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꼭 합격한다 이런 그 등식은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암기하는 것이 되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외국어는. 그래서 저희 에듀윌 토픽1의 플러스북 그 부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문장, 문단별로 읽기를 하고요. 내용을 추론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추론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개 보면은 그 표면 정보를 찾아내는 거는 몇 문제 안 돼요. 점점 뒤로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특히 고급 단계 가면은 초급 단계에서 이런 그 학습 패턴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고급이 절대 안 돼요. 넘을 수가 없어요. 물론 고급은 쓰기도 있지만요. 어쨌든 읽기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해 놔야 다른 내가 약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읽기에서 여러분 승패를 봐야 됩니다. 또 읽기는 단시간 내에 집중하면은 또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읽기 부분은 언제든지 내가 시간 투자하고 효율적으로만 공부를 해주면은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표면 정보만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숨겨져 있는 정보를 여러분이 어떻게 찾아가서 내가 답을 찾아내느냐 이 부분이 고민이 여러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고민을 그리고 그런 부분 고민 해결을 고민 타파를 저희 에듀윌 토픽 안에 다 실어놨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약 연습하시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어떤 제시문을 보든 그림으로 나오든 글로 나오든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메시지를 구현해 내는데 키워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식 또는 그런 눈을 뜨시면은 읽기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어휘력, 기본적인 문법 능력, 그 다음에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키워드에 대한 인식 능력, 이런 것이 딱 장착이 되면은 어떤 제시문이 나와도 여러분 겁 안 납니다. 덤벼! 자신감이 확 올라옵니다. 예, 그 다음에 정답 찾기에서는,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단계를 밟아온 이 부분을 합쳐가지고 이제, 요게 답이구나. 딱 끄집어내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읽기 부분은 2번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는 왜냐하면 읽기가 듣기보다는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더 많이 점수를 깎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2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베이직 부분을 이론과 적용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저희 에듀윌 토픽1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외국어 이론, 문법 이론 되게 어렵잖아요. 딱딱하고 막 조금만 피면 막 졸려요. 졸음이 와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왜? 우리나라 자국의 언어하고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해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쉽게 해야 되겠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뭐냐? 선물은 쉽게 누구나가 처음 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내용을 서술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또 연구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책에다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 속, 이 토픽1 이 책 속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또 여러분이 또 제가 미처 드리지 못한 그 말씀 속에 빠진 부분은 또 이 부분에 책에다 담겨 있으니까 혹시 제가 간과한 부분 있더라도 이 책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쉽다는 거예요. 문법 쉽다. 그 다음에 다양하다. 그 다음에 정교하다. 또 정교하다는 거는 기출문제하고 무관하면 안 되잖아요. 기출문제를 수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또 출제 교수님과들과도 개별적으로 제가 또 자문도 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실전에서 딱 출제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내용을 담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문제가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나온 선택지 구성이라든가 또 그 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전하고 아주 똑같고 유사하고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지문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랑을 드리면은 해설도 아마 저도 이제 시중에 나가 교보문고나 이 대한민국의 큰 서점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나가서 수시로 봅니다. 이번에 무슨 책이 나왔지? 이거 새로 나왔네? 이게 열어봅니다. 열어보면은 내용은 대동소이하죠. 그리고 뭔가 그 특별한 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초보자들 강의 공부하는 데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네. 이런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다 메모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빠진 부분, 아쉬운 부분들, 궁금해할 부분들을 제가 그 부분을 아주 쉽게 담았어요. 저희 에듀윌 책은 다른 책과 다르게 그런 부분을 담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에듀윌 토픽 1으로 특히 이제 2018년도 시험을 위한 그 개정 심판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은 아마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책으로 공부하면서 고급 단계로 나아가는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또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 느끼게 되실 거고요. 그러리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더 정교하고 성심껏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 이 개정심판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 책으로 공부를 하셔서 목표한 그 점수를 얻어서 대한민국에서 더 그 유학도 하시고 또 한국 그 기업에 들어가셔서 또 더 좋은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이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토픽 1에서 많이 응원을 합니다. 예, 분명히 그러시라고 믿고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드렸는데 여러분 토픽 1으로 시험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에듀윌 토픽 1 개정 심판은 전 세계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